시가총액 한 50위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시장이 돌아가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 사야 돼요 할 때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건 그냥 삼성전자나 사.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실전 투자편입니다.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 80%의 확률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의 세상이 열린다는 건데 그럼 20% 확률로 안 열린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변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삼박자로 늘 말씀을 드리니까 차트로는 뭐 저는 좀 더 가는 차트라고 보는데 일단 재무제표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지수 종합 주가 지수 측면에서는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저는 코로나의 종말이 오히려 저는 이 주가 지수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는 게요? 그렇죠. 왜요?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하고 이제 정반대적인 개념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올해 아마 술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걸 거예요. 주식은 왜 이렇게 올라?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는데 실물은 지금 죽고 있는데 다 죽겠는데 뭐 해외여행 못 가니까 항공도 죽어 호텔도 죽어 식당도 죽어 자영업자 죽어 저처럼 우리처럼 개인 사업자들 뭐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주식은 왜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하나도 공부 안 하신 분들에겐 조금의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주가지수는 경제의 선행지표라는 말이 있어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경기선행지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경기보다 빠르게 6개월 또는 1년을 빨리 움직이는 게 주가지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국면으로 보통 볼 때 상승을 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유동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적이 좋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올린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올해 3월 달부터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코로나는 굉장히 심해졌지만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7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고점의 피크 확진자 수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넘어서고 있는데 지수는 위에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실적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물론 개별 기업으로는 실적이 증가한 기업도 있겠지만 하지만 돈은 이때부터 엄청나게 풀렸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2월달, 3월달에 미국과 유럽, 세계의 각국이 앞다퉈서 금리 내려, 재정 지출 올려. 근데 이런 거는 경제학에 사실 다 나와 있거든요. 경제학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금융 정책은 금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놨다가 조였다가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재정 정책은 금리랑 상관없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이 두 가지 정책을 다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 올해 금리 계속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원금이 뭐 1차 지원금이 나가고 2차 지원금이 나가고 돈은 많이 풀리고 금리는 낮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올라가고 이거는 실적과 사실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고 또는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그때는 코로나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가 제로 금리였다면 완벽하게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물가겠죠. 돈이 많이 풀린 다음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그 다음 순서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또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죠. 또는 조세 수입을 늘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쓰면 실적 장세가 오면 그나마 상관없어요. 금융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융 장세라서 유동성 장세라서 주가가 실적하고 상관없이 올랐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고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높여야 될 상황이 됐는데 기업들이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은 없어지는데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발상적 개념으로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순간 그때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악재가 될 확률이 높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세무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코스피 200 대량 우량주 차트로 성장주 투자 또 알려주실 수 있다고. 자, 일단 저는 이제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망 업종을 제가 발표를 해요.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뭐 봤어요. 9월 성장주, 10월 성장주, 11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석하는 건 역시 제가 예전에 쓴 책에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걸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한 50위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시장이 돌아가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탑다운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어떤 업종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업종 내의 대장주를 사는 게 2,000 종목 중에 바텀업으로 2,000 종목 중에서 나 제일 우량한 거 사볼래 하고 찾는 것보다 성장 업종을 먼저 찾고 그 업종 내에서 우량한 종목을 찾는 게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식 투자 시기에 좀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특정 업종이 잘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가총액 한 50종목의 종목들을 보면 되는데 사실은 아마 보통 가치 투자 베이스의 분들은 50종목의 재무제표를 보겠죠. 근데 재무제표는 분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렇네요. 그럼 분기에 한 번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차트는 매일 바뀌죠. 차트를 매일 바뀌는 이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오늘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좋고 어떤 업종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올라가 있는 종목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안 갖고 있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올라가 있는 종목을 탓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성장주 투자의 기본이 일단 아니고요. 성장주 투자는 사실은 올라가 있는 종목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 성장주 투자는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성장주거든요. 그럼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도 똑같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할 때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치주는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 성장주는 어제의 가치보다 오늘의 가치가 올라간 종목. 이게 성장주와 가치주 개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짬뽕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못 쓰지만 성장, 가치주. 그럼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 근데 찾기가 쉽지 않겠죠. 왜? 성장하는 종목은 이슈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러면 성장 가치주처럼 조합을 만들면 네 가지가 있어요. 성장 가치주 말고 뭐가 있냐면 성장 고평가주가 있겠죠?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 그게 성장 고평가주겠죠. 가치주의 반대말이 뭐 저평가 가치주니까 고평가주겠죠. 그리고 성장을 안 하는 종목은 뭐 역성장이라고 한다면 역성장 가치주가 있겠죠. 역성장 가치주는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근데 오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 그게 역성장 가치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성장 고평가주가 있겠죠.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주가는 엄청 높게 있어.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역성장 고평가주는 사실 사면 안 되죠. 그렇죠. 성장 안 하는데 주가가 거품이 껴 있어. 사면 그게 이제 패가망신하는 거죠. 대다수의 그런 종목들은 투기주들, 잡주, 세력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장은 하지 않는데 거품이 낀 이유는 그냥 수급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뭐 세력들이 올렸든지 재료로 단기적인 재료로 올렸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중장기 투자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니까. 근데 절대로 중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역성장 가치준금 어떻게 하면 되니? 역성장 가치도 사실 중장기 투자하면 안 되죠. 왜? 아니 가치주야. 오늘 가치보다 낮게 거래돼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산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에는 가치가 또 떨어질 건데? 내후년에는 가치가 또 떨어질 건데? 그래서 역성장 가치주도 사면 안 돼요. 사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사야죠. 왜냐면 10년 있다가 역성장이니까 가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제값을 받지 못하겠죠. 오늘은 싸게 거래되지만 오늘 사서 제 가치를 받을 때 빨리 팔아야지 길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성장하는 종목인 건 확실해요. 가치가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고 10년 후에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근데 성장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장 가치주, 성장 고평가주. 근데 우리가 성장 고평가주가 아닌
성장 가치주를 찾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일단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프리미엄이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로 나누면 그렇고 두 가지로 나누면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성장주 투자가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가치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럼 둘 다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도 좋아하고 중장기 투자도 좋아해요, 저는. 다만 단기 매매 종목들을 절대 중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 종목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거든요. 중장기 투자 종목을 단기 매매하지 않아요. 오늘 사서 1년 있다 팔아야 될 거를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안 되죠.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네. 구분하면 전략이 달라지니까. 성장주는 성장이 꺾일 때까지 보유하는 게 전략이고요. 가치주는 절대 10년 동안 갖고 있지 마세요. 왜? 가치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10년 그렇죠.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 투자가 왜 좋은지는 아셨을 거고 네. 그 좋은 성장주는 주가가 지금 어떻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왜? 아니 이게 성장주가 아니면 뭐가 성장주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좀 주식 초보자 분들이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성장주 개념을 이해 못 하세요. 근데 또 삼성전자는 엄청 좋은 종목이래. 저는 근데 성장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삼성전자는 최고의 성장주예요. 왜? 이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2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고 오늘까지도 20년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게 가장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때 갱신했어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최고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종목도 마찬가지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오늘이 최고여야 해요. 그래서 역사적 최고가를 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100% 성장주죠. 삼성전자는 성장주예요. 근데 다만 성장주의 단점은 뭐냐면 언제 성장이 꺾일지 모른다는 단점이에요. 그것만 피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샀어. 20년 전에 정말 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 뭐 한 2만 원에 샀어. 2만 원, 3만 원. 액면 분할 후로 지금 따지면 이거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지금 350만 원 된 거거든요. 그럼 5만 원에 사서 3만 5천 원에서 350만 원에서 100배 된 거예요, 지금. 근데 100배 동안 안 팔 수가 있다. 성장주 투자를 한다면. 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가치 투자했으면 언젠가 팔았을 거예요. 왜? 야, 여기 가치보다 좀 높게 올라갔네? 이게 가치주와 성장주 어떻게 보면 과거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주식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사고 있었으면 그건 부자가 됐겠네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렇죠. 그 말씀 드렸죠. 야, 기출문제 보면 뭐해? 이런 게 시험 업계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종목도 야 올라간 거 떠들면 뭐해? 아니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올라온 종목은 성장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인가? 저 별로 돈 없을 때. 그때 막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그때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 집을 안 사셔서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강남에 집을 샀어야 돼. 뭐 이러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10년 전에도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20년 전에도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신고가 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성장주예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요. 얘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이거는 뭐 과거에 이제 워낙 주가가 높았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증자나 감자 같은 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차트가 왜곡됐는데 주봉 정도로 보면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일봉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신고가도 삼성전자가 계속 더 쳤고 좀 더 강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1위와 2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주식 사야 돼요 할 때 우리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건 그냥 삼성전자나 사. 그 이유는 뭐냐면 2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말할 땐 삼성전자만 사가 제일 무난한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럼 어차피 반도체를 살 거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죠. 그게 시가총액 1위를 공략하는 논리예요. 둘 다 성장주지만 삼성전자가 좀 나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을 보면 LG화학 성장주인가요? 당연히 성장주죠. 월봉을 보면 역사적 신고가가 찍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럼 LG화학은 왜 성장하지? 화학주로서 성장했다기보단
2차 전지로서 성장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묶어서 말했듯이 LG화학은 묶음이 삼성 SDI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 SDI 성장준이 너무나 성장주죠. 그리고 너무나 성장주고 사실은 LG화학보다 좀 더 성장주예요. 왜냐면 삼성 SDI는 원래 2차 전지가 올랐던 2018년 때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LG화학은 2018년의 급등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원조는 이제 삼성 SDI가 먼저 움직였고 올해는 이제 LG화학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은 딸리죠. 딸리네, 많이 딸리네. 많이 딸려요. 그래프가 다르네요. 네,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네. 어느 게 그 업종에서 진짜 성장주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내일부터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만 그죠. 그 확률이 낮을 뿐이죠. 아, 내일부터 역전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늘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80% 이상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더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은 없어요. 한 20% 정도는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은 거로 가야 되니까 2차 전지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적 분할이 오늘 LG전자의 물적 분할은 제대로 된 물적 분할이에요. 그 물적 분할을 해서 51대 49로 합작 법인을 해서 그 사업을 정말 키우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도 물론 또 IPO를 하는 이유가 야 우리 자금 많이 받아서 진짜 키울 거야라고 하면 또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 게 삼성 SDI가 조금 괜찮을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벌써 성장 산업이 두 개나 나왔어요. 아, 그렇네. 반도체. 반도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장 산업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수와 중수와 초보자가 판가름이 나요. 초보자는 반도체 좋으니까 삼성전자 사면 돼요. 2차 전지 좋으니까 뭐 LG화학 사면 돼요. 이게 초보자예요. 그렇죠. 근데 중수는 적어도 시총한 1위에서 3, 4위까지는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뭐가 좋은 걸 사면 되고 고수는 적어도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다 비교해 봐야죠. 좀 더 시총이 낮은. 시총이 낮은.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거든요. 4천조까지 올라가려면 10배가 나야 돼요. 네. 4천조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렇죠. 형은 뭐 한 10년 안에 절대 없어요. 10년 안에 절대 없어요. 20년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 중에 2천억짜리가 2조까지 10배 갈 종목이 있을까? 제가 장담하는데 5년 안에 반도체 업종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1,500억짜리가 1조 5천억 되는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주식이 이제 좀 된 사람들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우량한 반도체주를 찾겠죠. 이게 이제 탑다운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확인을 했어. 반도체 산업은 성장 산업이야. 그러면 내가 초보자면 여기 있는 거 사면 되고 좀 더 종목을 볼 줄 알면 야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 진짜 단단하고 얘는 한 3년 갖고 있으면 한 3배, 4배 올라갈 거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역시 제가 세무사님을 김작가TV에서 3번이나 이렇게 빠르게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너무 잘하죠. 자, 또 다음 뭔가요?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시 이제 바이오로 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성장주죠. 성장주.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도대체 뭘 하냐, 그 회사가. 뭘 하냐는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더군다나 이게 제가 아까 말했죠. 역배열 고평가주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붙어서 뭐 한두 달 동안 말도 안 되게 막 2배가 3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총이 52조예요. 52조짜리가 2016년 겨울부터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주가가 올라오면서 50조가 됐는데 6배 올라. 이게 야 이런 쓰레기 종목이 왜 올라라는 거는 그분 혼자만 하는 생각인 거고 시장에서는 쓰레기 종목이 아닌 거예요. 4년 동안 50조가 쓰면 이 종목 산 외국인 기관 뭐 큰 손들은 다 바본가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 회사인 거니? 다 사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보고서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어디 있어? 그런 거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가총액을 매일 본다면 시가총액 한 50위까지 매일 본다면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쓰레기야라는 말 할 수가 없죠. 왜? 시장에서 인정을 했는데 4년 동안 혼자만 인정 안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사실 인정하는 이유예요. 왜? 제약바이오를 시총을 안 보고 재무제표만 보시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 재무제표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본다면 야, 이것도 회사냐 뭐 그러겠죠. 퍼가 200이 넘어요. 아, 높네. 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에 100이었으니까 보세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100이었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4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3분기까지 200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차트를 다시 보면 이때 연말 기준으로 퍼가 100이었다고요. 여기다가 140이었다고요. 그러면 야 이건 쓰레기잖아. 퍼가 100인 게 어딨어. 근데 이때보다 지금 주가가 37만 원에서 70만 원, 두 배가 넘었잖아요. 두 배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퍼가 100인데 퍼가 200까지 올라가는 60쪽까지가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건지 내가 얘를 비난하는 게 문제인 건지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라면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4년 동안 올랐다면 저는 지금 삼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을 이렇게 똑같이 주가로 평가를 해요.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이 50조면 나 혼자 나쁜 종목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주냐? 너무나 성장주죠? 그렇죠. 월봉으로도 4년 올랐고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떤데? 셀트리온이 5위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5위 안에 삼바랑 셀트리온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쓰레기래. 그러면 무슨 논리예요? 말이 안 되죠. 재무제표상으로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건 그냥 거기에 국한시켜서 말하면 돼요. 제약바이오는 수익성이 안 좋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지만 네, 그거는 말이 되죠. 팩트죠. 제약바이오의 수익성은 안 좋아. 제약바이오는 적자 기업도 많고 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100%가 200인 종목도 많아.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퍼가 다가 아니고 흑자가 다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셀트리온은 월봉으로 보면 당연히 성장주죠. 신고가 쳤잖아요. 성장주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하고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성장 산업이에요. 그럼 이 성장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좀 주린인데 그러면 삼바나 셀트리온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공부 좀 더 하고 시간도 많어.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10억, 10조짜리, 5조짜리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0조짜리, 5조짜리 제약바이오주를 만약에 코스닥에 이름 모르는 회사들 말고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원래 삼바랑 셀트리온, 삼바는 상장된 지 뭐 한 4년 됐고 셀트리온도 6, 7년 안팎이란 말이에요. 10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우리 약국 자주 가시는 분들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시총 순서 외우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원래는 요한양행, 종근당, 그리고 녹십자 이게 3대 제약사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웅제약, 맞아. 부강약품 요런 정도가 딱 5대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50조짜리 삼바랑 셀트리온 난 싫은데 그런데 나는 고수야. 그러면 50조에서 10조, 5조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딱 5조에서 3조 사이 종목들이에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자, 그럼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자고요. 유한양행 성장주인가요? 너무나 성장주죠. 너무나 성장주. 신고가 쳤잖아요. 나 올라서 못 사. 여기서부터 그랬겠죠. 올라서 못 사, 올라서 못 사.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유한양행 말고 종근당은? 종근당. 너무나 성장주죠. 야. 그래서 올랐잖아요. 대웅제약. 오늘 하한가를 맞긴 했지만 사실은 대웅제약보다 대웅을 먼저 보면 이 대웅이 이렇게 월봉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고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사실은 아까 유한양행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볼 때 지금 차트 공부도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차트에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정배열은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정배열, 이평선이 우양하는 거 역배열. 정배열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주가가 오늘 올랐으니까 안 좋잖아요. 아니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역배열은 안 좋은 거예요. 왜? 주가가 싸니까 나 사면 좋은데 계속 더 싸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열. 그 다음이 이격이에요. 이격은 뭐냐면 너무 단기 급등을 하면 이격도 막 벌어져요. 지금 이게 일봉으로 봐도 그렇잖아. 이게 지금 얼마나 단기 급등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한 12월 초부터 27,000원에서 86,000원까지 27,000원, 88,000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3배. 3배가 올랐으니까 또 이런 악재에 또 취약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성장 거품주였겠죠. 여기에서는. 성장하고 있는데 다 성장하면서 제 가격을 적당히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재료에서 팍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부강약품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5대 제약사 중에서 부강약품.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부강약품은 7월까지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봤냐면 계속 뭐 오르는 건 그럼 매도 타임이 언제 났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장을 멈추는 게 가치의 성장이 멈추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건 사후적이에요. 왜냐면 재무제표가 분기마다 한번 나오는데 그 가치의 성장이 멈추는 건 사후적이죠. 그럼 사전적으로는 사실은 주가를 먼저 알 수 있죠. 그럼 주가 차트를 볼 때 제가 그랬죠. 정배열로 이렇게 갈 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완전 정배열이 언제까지 이루어졌었냐면 이때까지 이루어졌었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이평선들을 우리가 보통은 지지선이라고 해요. 지지선. 이렇게 역배열일 때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이평선을 저항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지가 하나씩 깨질 때 지금 보면 여기서 이평선이 요 연두색 60일인데 60일이 하나 깨지고 121선이 깨지고 이러면 지지선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에서 매도할지는 마음속으로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성장주를 매도할 때는 차트상으로 매도할 때 지지선이 깨질 때 또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얼마에서 몇 퍼센트 정도 움직였을 때는 매도해야지 미리 마음 먹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장주에서의 투자 실패는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성장이 끝났을 때, 주가의 상승이 끝났을 때. 그런데 그 주가 상승이 끝났을 때 내가 매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남았던 안 남았던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이 종목 완전 정배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정배열 초입구문이야 이때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 좀 샀어. 이때 좀 샀는데 나는 이거 사고 완전 정배열 이렇게 수렴된 다음에 121선 깨질 땐 팔 거야. 그럼 여기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성장주가 언제 성장이 멈출 때 팔아야지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팔아도 남았겠죠. 근데 반대로 좀 늦게 사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야, 나는 이거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샀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손절매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손절매는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에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손절매는 절대 안 되는 내가 산 종목이 정말 우상향을 다시 하고 전고점을 뚫는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손절매를 절대 안 되라는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중공업 지주 샀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기업 분할한 이름이고 원래는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조선해양으로. 주린이 분들은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4개로 기업 분할이 돼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이게 원래 현대중공업이에요. 이 원래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세요.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의 주도주예요. 그러면 그 당시 현대중공업은 2005년 아까 제가 지수 3년 올랐을 때가 2005, 2006, 2007, 3년 올랐다 그랬죠. 그 지수 3년 상승장에서의 주도주가 바로 조선업이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2005년 초에 뭐 한 2만 원, 3만 원이었죠.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5배 올랐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관점, 야 성장하는 건 끝까지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이 끝에서는 안 팔았어도 뭐 이쯤에서 팔았겠죠. 하지만 그 중간에서는 안 팔았겠죠. 그러면 적어도 꼭지에서는 안 팔았어도 뭐 한 40만 원을 팔았어도 10배가 남았겠죠. 3년 동안. 그게 성장주 논리예요. 그런데 손절매는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손절매를 안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누군가가 샀어요. 근데 뭐 여기 전고점 또 뚫으니까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쌍봉 찍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니야 버텨봐 하면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5분의 1 동안까지 버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배 오를 수도 있지만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00% 오른다고 손절매 안 하고 버티면 돼. 그건 버티면 되는 종목이 있는 거고 버텨도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샀다면 이 오름이 끝날 때는 팔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죠.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